오늘 할 내용은 요 5단원에 있는 내용인데 5단원을 다 나가면 숙제가 너무 많겠죠?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5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1, 2, 3, 4단원보다. 여기가 고비예요. 5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제일 처음에 무엇들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아니야, 증가 상태에 있다. 이 두 가지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증가한다랑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이런 함수를 볼게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 0이라고 합시다. 0보다 크면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나요? 네. 자,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있죠. 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그럼 증가한다랑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말을 구분을 먼저 어떻게 할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증가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얘기하느냐? 구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간. 알겠어?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거는 한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는 함수가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 점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함수가 감소하고 있고 요 점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증가한다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뭐라고요? 영은 아직 얘기 안 했죠. 네, 증가한다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정의를 얘기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어떤 구간 안에 있는 x1, x2에 대해서 이 정의를 아셔야 돼요. 오늘 정의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x 값이 커질 때 이거에 대한 함수 값도 커지면,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면 이거이면 그 구간에서 함수는 증가한다. 함수 fx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간에서 함수 fx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0보다 작은 쪽으로 갈수록 이 함수는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요? 자, 두 번째는 증가 상태에 있다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거든. 자, 증가 상태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요게 예를 들어 A라는 점이라고 봐봐. 그럼 이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이거보다 조금 작은 점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크고 이거보다 조금 큰 값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작지. 그럴 때 우리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A에서의 함수값이 이거보다 조금 작은 점 이렇게 쓸게요. 이거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을 때 이거이면 이 함수 fx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말 이해하냐? 그럼 이 h라는 걸 또 따로 정의해줘야 돼요. h는 뭐게요? 0으로 가까이 가는, 0보다 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주 작은 양의 실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작은 양의 실수. 내 말 이해하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미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얘가 대체 미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구간에서 구간 안의 모든 x에 대해 요 f'x가 전보다 0보다 크면 이거이면 그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하냐? 그다음 네 번째, f'a가 0보다 크면 미분 가능한 함수면서 f'a가 0보다 크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미분을 연관시키면. 내 말 이해하죠? 근데 헷갈리는 게 5번이야. 저 5번은 뭐냐면 그럼 3번의 역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어떤 함수 fx가 구간 안에서 증가하면 그 함수 fx는 그 구간 안에 모든 x에 대해서 이거의 도함수가 어떻게 될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같다가 중요한 거야. 같다가. 알겠어?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자, 얘는 왜 등호가 붙을까?
자, 얘는 왜 등호가 빠져있을까 먼저. 도함수가 다 0 이상이면 도함수가 다 0이어도 된다는 거지. 그럼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니까 증가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네. 자, 그럼 반대로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항상 크느냐? 그건 아니라고. 왜냐면 어떤 것도 있냐면 이거의 발레. 자, 봐봐. 다시 얘기해 줄게. 요게 0보다 크다의 발레가 있어. 이 발레가 뭐냐면 뭐게? y는 x 세제곱이야. 자, 얘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죠? 얘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x는 0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그래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하지만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꼭 등호가 들어가 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뭐가 나오냐면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한다. 그럼 도함수가 0 이상인 조건을 쓰면 된다는 거야. 어떤 함수가 구간에서 감소한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범위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나요? 그거 다섯 개 써놓으세요. 왼쪽 지워도 되죠? 안 되나요?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왼쪽. 준철이 썼어요? 네. 다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준철이 이해하세요? 네. 강현이 이해해요? 네. 영민이 이해해요? 인기 이해해요? 지금 외워야 돼요, 얘들아. 지금 외우지 않고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몰래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 절대 안 온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5-1번 문제 보면 요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자, 이런 구간을 무슨 구간이라고 불렀지? 닫힌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야? 알지? 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찾으래. 자, 그럼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그럼 어떤 조건을 쓰라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되는 A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내가 말 이해했어? 그대로 쓴다? 얘 도함수 구해봐. 얘 도함수가 얼마야?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지. 얘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뭐 이용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이상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네. 그럼 이거의 판별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빼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값의 범위가 0과 3 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쉽죠?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것도 있냐면 fx가 이런 것도 있어. 글씨가 갑자기 개발자발이야. 자, 이번엔 요 구간에서 감소한대. 그런 a 값의 범위를 찾으래.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떤 함수가 구간에서 감소하면 이거에 대한 도함수가 요 구간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봐봐. 근데 풀이가 좀 달라.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요 구간에서만. 그럼 뭘 이용할까? 자, 이 함수가 요 구간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자, 그럼 그래프를 생각해봐. 1과 4가 어디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 되지. 맞아? 네.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고 4를 집어넣은 값도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그런 A 범위를 찾으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그냥 판별식만 이용하면 됐지만 얘는 무슨 문제야?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하나요? 네. 자,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플러스 2죠? F'1을 찾은 거예요 지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럼 4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 4에서도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맞아?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16에 48, 40 없어지네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거의 공통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어떤 구간에서 감소한다. 그거는 도함수의 보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도함수가 0보다 이상이라는 건 함수가 증가한다. 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뭘 발견해내냐면 자, 이런 거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구간에서는 함수가 감소하고 있죠. 요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아까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관심이 있는 요런 점. 요런 점은 어떻게 되고 있죠,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는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함수가 이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가 감소 상태로 바뀌는 그런 점이죠. 그런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극대점 이렇게 불러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이거 x좌표를 a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 이해하냐?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요게 f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요 a, fa라는 점, 요 점은 무슨 점이라고 부를까요? 극대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fa라는 값을 무슨 값이라고 부를까요? 극대값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도 한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얘를 혹시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요 극대값을 혹시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얘를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게? 로컬. 최대값이 영어로 뭐야? 맥시멈.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로컬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어떤 지역적인이죠. 그러니까 요 점을 포함한 자 정의를 잘 봐야 돼. 뭐라고? 자, 로컬 맥시멈. 우리가 이 극대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점을 포함한 어떤 아주 작은 구간을 만들었어. 그랬을 때의 최대값을 우리가 극대로 정의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극대값은 미분 가능성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이 그림에 의하면 잘 봐봐. 이 그림에 의하면 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 상황에서는 극대점이 되는 특징을 보면 F'A가 0이 돼야 돼. 맞아? 그 다음 X는 A에서 0이 되면서 좌우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냐?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변해야 돼? 얘는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지. 맞아?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야 돼. 이때 A에서 극대값을 갖거든? 이 경우에. 근데 얘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가능해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내 말 이해하나요? 네.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오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이걸로 풀 거야. 자, 극대가 되는 상황은 언제냐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극대값을 다 구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풀 건 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극대가 되는 값은 미분 가능성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극대가 되는 세 가지 상황을 보여줄 거야.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저런 그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그림.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그림. 오케이? 세 번째는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그림도 있어요. 자, 요 x는 a라는 점에서 다 극대가 됩니다. 이게 그래프상에서의 극대점이 되는 값이에요.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정의에 따르면 아까 내가 극대값이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로컬 맥시멈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 점을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최대값, 이 점을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최대값, 이 점을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에서 최대값을 다 만족시키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 극대가 되는 상황은 맞아요. 알겠어? 그럼 우리가 극대가 되는 거의 정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건 실제로 이화여대 논술에서 x는 a가 극대가 되는 것의 정의를 쓰세요 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어요? 심지어 이거는 임용고시 문제도 나왔어요. x는 a가 극대가 되는 상황을 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잘 모르고도 있었어. 그리고 정석책이 예전의 교육과정과 현재 교육과정이 달라요. 극대가 되는 정의가. 알겠어? 그럼 극대가 되는 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잘 봐. 내가 아까 말로 설명한 거 그대로야. x는 a에서 자, x는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구간, 작은 구간에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이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 여러분 책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의 정의예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작은 구간으로 나는 바꿔서 썼을 뿐이야.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a에서 가장 최대값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x는 a가 극대가 된다는 상황이라고. 그 다음 극대가 되는 이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놔. 첫 번째는 미분 가능하면서도 극대가 되는 거, 연속이기만 하면서 극대가 되는 거, 불연속이지만 극대가 되는 상황.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예전에는 뭐 나밖에 얘기 안 했지만 얘는 누구나 다 설명해요. 이 얘기를. 자 봐봐. 일단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저 다 아는 척 하고 있는데. 누가 너무 집중해서? 아니. 게임하고 와서?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걸 일단 설명하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 근데 왜 찾냐면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찾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일단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점의 좌우에서 요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할 거야. 부호 판단. 그다음 세 번째는 극점들을 찾아. 극점이 있으면 찾기. 없으면 그냥 그려야 되고. 자,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어. 그럼 끝이야. 자연스럽게 이는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어떤 3차함수가 있어요. 요게 x세제곱 빼기 3x 빼기인데 요거의 그래프를 구하고 뭐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아라 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순서대로 할게요. 자, 1번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라.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3x제곱 빼기 3. 얘는 3으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게 0이 되는 값은 x는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그 점의 좌우에서의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려면 그럼 판단을 할 건데 이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표를 그릴 거예요. 이 점의 좌우에서 이게 연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표를. 자, 봐봐.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여기랑 찾은 거죠 지금. 네. 맞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부호가 어떻게 되죠? 양수죠. 음수 곱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는 값 집어넣으면 음수, 1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플러스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럼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fx가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여기는 감소, 증가. 이거 화살표를 통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럼 요 점은 지금 무슨 점이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점. 그렇지. 이 점을 우리가 극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극대점. 그럼 이 극대값을 찾기 위해선 요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극대값은 또 0이에요. 자,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이 점이 무슨 점? 극소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표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세 글자. 그렇지,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 세 글자로 줄여봐. 증감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증감표만 그리시면 돼요.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일 때 0이라는 점을 지나고요. 자, 1일 때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나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으라면 0일 때는 또 마이너스 2죠? 뭐 특별히 확실히 아는 점들이 있으면 같이 표기해주면 그래프가 더 이쁘게 나오겠죠? 얘를 이제 이어보면 쭉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다 찾아보래요. 그래서 극대값을 찾으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0. 극소값을 찾아보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4. 극대가 되는 x를 찾으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지. 극대가 되는 x는 마이너스 1, 극소가 되는 x는 1. 그렇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마이너스 4. 이런 거 찾으면 돼요. 극값들을 찾으라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다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0과 마이너스 4. 극점을 찾으라고 하면 극점은 마이너스 1,0 좌표로 써줘야 돼요. 1,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변곡점을 찾으라고 하면 못 찾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알겠어요? 네. 똑같은 문제인데 왜 하는지 봐봐. 똑같은 문제잖아. 3차함수 그래프잖아. 근데 왜 하는지 봐봐. 자, 시작해볼게. 어떻게 하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래.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3. 맞아? 네. 얘는 3으로 묶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 x-1의 제곱이지.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중근을 갖거든? 자, 아까 우리가 뭐 그리자 그랬어? 이런 표. 증감표라고 얘기했지. 그럼 1일 때
요 도함수의 부호가 일단은 0이야.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야? 플러스고 1보다 큰 값 집어넣어도 플러스지. 네. 그럼 요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이란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잖아. 자, 1일 때 값을 집어 찾으면 얼마야? 2잖아. 네. 맞아?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1일 때 뭘 지난다고? 2를 지나는, 자 0일 때는 1을 지나는, 쭉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지만 얘는 위로 블록이고 아래로 블록이잖아.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지금은 따질 수 없어. 그걸 따지는 거는 미적분 과정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볼록성을 따지는 게 뭐냐면 한 번 더 미분 함수, 한 번 더 미분 함수, 그치, 이계도 함수로 따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궁금하죠? 아니요. 자, 수학은 이렇게 궁금함을 유발해야 돼요. 자, 4번 문제 보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래프를 그릴 텐데 하는 방법 똑같아요. 먼저 뭐 하자고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래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2x 3승 24x 제곱 12x 플러스 24. 맞아?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을 텐데 우리가 얘를 딱 보니까 다 뭐로 나눌 수 있죠? 12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얘는 12로 나눠도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 앞에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었을 때는 마이너스 12로 나누죠?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변해요.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부호를 변하지 않게끔 계수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 이해했죠? 나중에 마이너스로 나눠놓고서 왜 나는 그래프가 이따위로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12로 나눴어요. 그럼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얘가 0이 되는 값이 필요했어요. 그럼 조립제법을 써볼까요? 이렇게 나오나요? 뭐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또 뭐 들어가죠? 2?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얘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인수분해 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2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증간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찍찍찍찍찍찍.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점들을 다 찾았어요. 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부호가?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얘네가 다 1차식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로바로 변해요. 중간에 제곱이 있으면 부호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럼 이 fx의 그래프 개형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요. 그럼 값들을 다 찾아봐야죠?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어우, 귀찮죠? 하지만 해볼까요?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플러스 3 얼마인가요? 14니까 마이너스 16인가요? 자,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13 16인가요?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죠? 48에다가 마이너스 이제 암산이 안 되네요. 8 곱하기 8 마이너스 6 곱하기 4 그 다음 48 플러스 3이요. 그럼 24 남죠? 88이 64니까 마이너스 40이죠? 8 남았죠? 11 남았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얘 그래프 그려볼 텐데 자, 쭉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6 정도 지나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16 정도를 지나고요. 그 다음 2일 때 계산 틀린 거 아니에요? 2일 때 12를 지나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함수가 감소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감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 증가하는데 0 집어넣으면 3이니까 이렇게 여기 쭉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완만하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 말 이해하시나요? 네. 다 틀렸는데요, 계산이? 저기 3이라고 적혀있어요. 어디가요? 저기 군대 3이라고 적혀있어요. 여기 상상. 상수항이요? 아, 여기 군대 상수. 이 그래프 맞네요? 이 그래프 맞겠네요? 자, 내가 보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요 다항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보고 싶거든? 근데 1차 함수는 그래프를 다 알고 있지. 기울기에 따라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건 패스할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도 다 알고 있죠. 네. 위로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도 패스할게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뭐 하고 싶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알고 싶어요. 자,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3차 함수가요? A가 0이야. 그렇지, a가 0이 아닐 때만 3차 함수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알고 싶냐면 A가 0보다 큰 경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로 나뉠까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세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자, 근 어떤 근? 도함수의 실근.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알겠어요? 그냥 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도함수가 실근.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이 그래프 개형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왜 세 개로 나뉘느냐? 얘에 대한 도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얘는 2차 함수죠. 자, 2차 함수는 실근이 많아야 몇 개죠? 2개죠.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경우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두 실근 알파 베타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있냐면 중근인 경우 있죠.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허근인 경우도 있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알파가 더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죠.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맞아요? 요 점에 x좌표가 알파겠죠. 얘는 여기가 베타겠죠. 자, 얘는 중근이 어떤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어차피 도함수가 0이 되는 어떤 실근이잖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죠. 맞습니까? 내 말 이해해요? 자,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근이 허근이에요. 자, 허근은 어디 있을까요? 한 여기쯤 있을까요? 여기쯤? 아, 그렇죠. 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허근의 위치는 나타낼 수 없죠. 왜냐면 허수는 좌표 표면에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근의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어떤 걸 그린 거냐면 fx의 그림을 그린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에 도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볼게. f'x의 그래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얘보다 작은 값에선 도함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플러스죠, 부호가. 그러다가 여기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2차 함수꼴로 나타나요. 맞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 점에서 어떻게 돼요? 0이지만 계속 부호가 변하지 않죠. 계속 플러스가 돼야 되죠? 자, 얘는 어디쯤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자, 준철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기준이 뭐라고요? 어떤 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로 나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4차 함수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4차 함수 그래프 경우도 역시 어떻게 할 거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만 할 거거든. 그럼 이 그래프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3차 함수는 3개고 4차 함수는 4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는. 자, 근데 왜 4개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잘 봐. 자, 얘에 대한 도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그럼 얘에 대한 근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다 어떻게 되는 경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는 경우. 세 실근. 요 경우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다 쓰니까 또 지워지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얘는 이중근 하나랑 이중근과 그거와는 다른 실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까? 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지. 삼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는 실근 한 개랑 또 뭐가 되는 경우? 그렇지. 서로 다른 허근이 되는 경우. 그럼 왜 허근이 하나인 경우는 없을까요? 그렇지. 허근은 이 개수가 좀 실수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수가 실수인 다음 방정식에서의 허근은 반드시 켤레로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근이 3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뉘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인 경우, 자, 이런 그래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근과 그거와는 다른 실근 하나 갖는 경우, 이런 그래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삼중근을 갖는 경우, 이런 그래프 있어요. 실근 하나랑 허근이 2개 되는 경우, 이런 그래프 있어요. 이 2개가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얘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요, 이 점에서.
얘는 접선의 비가 0이 되는 점이 이거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서로 다른 세 시근을 모르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면 감마가 제일 크다고 하고 알파가 제일 작다고 하면 그 그래프들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가 지금 여기서 중근이 되고 그거와는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고요. 얘가 3중근이 되는 거고요. 얘가 실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또 뭐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도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맞아요? 함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죠? 여기까지는 증가하니까 플러스예요. 여기까지는 또 음수예요. 그러다가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죠? 몰라. 자, 다시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돼야 돼요. 다시. 그다음 여기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 4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 4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근을 갖죠? 그럼 계속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니까 부호가 다 음수가 돼야 돼요. 이해했어요? 여기일 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0이 돼야 돼요. 이해했어요? 자, 세 번째 경우는 얘는 지금 3중근을 갖는 경우죠. 3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부호가 음수죠. 여기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죠? 얘도 어떤 알파라는 점 여기 하나 있죠. 여기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프 0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여기 점이 접선의 길이가 0이 돼요. 3중근이니까. 근데 얘는 이 점이 0이지만 이게 변곡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내 말 이해하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프 경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그래프를 봐봐. 얘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냐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내가 찾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요 y는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는 어디서 생긴다고 했죠? 도함수가 0이 되면서 그 점의 좌우의 부호가 변했을 때, 맞아? 네. 그 점에서 우리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디에서 극대가 되나요? 극대가 되는 게 어디 있죠? 자, 이 점에서 무슨 점이 돼요? 0이 되는 거 일단 찾았어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이 점에서 무슨 점을 갖죠? fx가?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네. 그럼 이 점에서 무슨 점을 가죠? fx는? 극소를 갖죠. 여기 점에서는 극대를 갖죠.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부호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극소를 갖죠. 맞아? 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죠. 얘는 대소. 맞아? 그래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는 3개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자, 봐봐. 자, 6번 문제 보면 이런 3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극대값이 12일 때 a를 구하고 그때의 극소값을 찾아보라는 게 질문이야. 자, 그럼 영민은 어떻게 할까? 극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야죠.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면 얘는 3x 제곱 빼기 3이죠? 그럼 얘는 3으로 묶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냐? 그럼 요 2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를 찾았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지. 그럼 극대는 어디에서 생겨 먼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요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가 되죠? 그럼 극대 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 이게 12. a가 얼마죠? 10이죠? 네. 극소값은 f1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1 집어넣어보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얼마예요? 8. 이게 내가 구하고자는 극소값이죠? 어렵지 않죠? 문제를 푸는 건 되게 쉬워요. 개념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자, 이런 거 구해보래. 자, 7번 문제 보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리고 극대값이 7일 때 c를 찾고 그때 극소값을 찾으래. 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 자, 얘를 미분해봐.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b지. 근데 요 마이너스 1이랑 3이 극값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떤 형태를 가져야 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져야 되지. 얘네들이 요 2차 함수의 근이 돼야 하니까. 그럼 얘를 전개해서 a, b를 먼저 찾을 수 있죠. 자, 얘를 먼저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죠? 그럼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9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러면 극대값은 어디서 생기나요? 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잖아요? 그럼 극대값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요 점에서 생긴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f의 마이너스 1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a인데 a가 마이너스 1이야. 맞아요? 그 다음 b 대신에 마이너스 9를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9가 되고 플러스 c가 돼요. 요게 7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계산 따라오나요? 얘 계산하면 5 플러스 c가 7이 돼야 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수 c는 2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럼 극소값은 또 뭐 찾는 거죠? x에다 3을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fx를 잘 써볼까요? 귀찮으니까. 여기다 또 a, b 각각 집어넣기 귀찮잖아요. 얘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인데 내가 찾고 싶은 건 극대값이 아니다 극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f에 3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죠? 27, 27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 플러스 2 답은 마이너스 25까지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